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현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그저께 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어저께는 국민연금이 예, 국민연금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276개의 상장사 대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그 전방에 있는 이계 사단을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며칠 사이로 문재인이 굉장히 큰 건수들을 터뜨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노회찬 그거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듯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공격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여러분들이 다 아시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네. 자, 작년 5월 10일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 것. 문재인이 한 말 중에서 저 말만큼은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뭐 10가지 약속을 지켰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10가지 약속은 거의 다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취업률도 높인다 그러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다 후퇴하는데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 것, 저 얘기만큼은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6.25 때 김일성 빨갱이가 남침해서 전쟁을 한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뭐 새로운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1년 동안 문재인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 성적표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모든 것이 경제에 관한 한 서민경제, 일자리, 실업률, 물가, 자영업 뭐든지 다 최악, 몰락, 급감, 대란 이렇습니다. 예, 뭐 자영업이 3,500개씩 없어지고요. 자, 문재인이 했던 거죠.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해체를 늘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촛불 집회 가서 결국은 국정원 해체시켰죠. 뭔가 파괴시키는 거는 잘 하고 있어요. 뭔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못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해체시킨 거 맞죠? 예, 있으나 마나한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사회주의자라는 무슨 단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국정원 해체 그러고서 철저한 적폐청산 투쟁에 나서자. 그리고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 부르주아 정치 비판 이렇게 했죠. 예,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자본가를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비판을 하겠자. 그게 이제 사회주의자고 국정원 해체를 가고 있다. 확실히 쟤네들은 빨갱이들이 맞죠. 자본가를 비난하는 애들입니다. 저거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같죠. 사회주의자 그룹이 내건 말을 하고
문재인이 국정원 해체하고 똑같죠. 쟤네들은. 자, 부르주아 자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자본가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다 생각이 맥락이 같습니다. 자, 국정원 해체했고요. 자, 국군 기무사령부도 지금 해체의 작업에 들어갔죠. 기무사를 완전히 병신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거기 뭐 두 번째 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해체 후에 보안 방첩본부 신설한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해체시킨다는 거. 자, 일단 기무사는 해체시킨다가 되어 있어요. 자, 국정원 해체 완전 다리 병신 만들었고 기무사 해체해서 완전 병신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방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송영무가 7월 27일 날 최전방 사단 2곳을 없애겠다라고 했고요. 육군 병력을 축소하고 육군 사단 병력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은 현재 110만의 군대가 있는데 한국군은 48만 5천 명을 36만 5천 명으로 12만 명 줄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을 12만 명 줄여버립니다. 갑자기 줄이게 되겠죠. 자, 사단 감소입니다. 육군 39개의 사단을 6개씩 없애서 33개 사단으로 줄여버린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안 줄이는데. 자, 휴전선에 있는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줄여버린다. 대한민국 국군을 육군을 이렇게 대폭 병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을 전력 약화를 하고 있어요. 자, 국정원 해체했고 기무사 해체 작업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육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육군 48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25% 감축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전방에 있는 사단은 감소시키고 드론을 띄워서 방어한다고 하죠. 네,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방 안보 분야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네, 노혜경님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겠죠. 무스타님 큰일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신무스타님 나라가 풍전등화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제를 해체하러 들어갔죠. 그것도 경제를 해체하는데 서민 경제를 해체하러 들어갔습니다.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가파르게 1월달하고 지금 6월달 보면은 거의 1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설비 투자 아주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가. 자, 소상공인 전망 경기 지수인데요. 이것도 4월 달에서 8월까지 지금 단 4개월 만에 거의 30%가 빠지고 있습니다. 체감도 72에서 52니까 한 30% 빠지고 있어요. 전망도 안 좋고 체감도 안 좋고 저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급격한 경기지수 하락입니다. 자, 대부업체, 비싼 이자를 무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늘어간답니다. 자영업자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한다는 얘기겠죠. 빨간 줄이 자영업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건데 많이 늘어나고 있죠. 18%에서 22%로 한 3%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잘못하면 그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자영업자 부채율을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반면에 자,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부터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의 같은 경우 빚내서 창업을 하는데 빚을 못 갚아 폐업하는 경우가 생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더 빠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출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영업을 하면은 좀 나은데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이자에 대부업체로 몰려가는 현상이 생겨서 자영업자들을 더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어저께 확실하게 횃불당은 좌파당으로서 선언을 했습니다. 어저께 횃불당의 그 비대위원장 김병준이 봉하마을을 방문했고 그리고 권양수기를 만났죠. 600만 불의 미망인 권양숙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봉하마을을 갈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친노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횃불당은 노무현 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김병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김정은은 개새끼냐? 김일성이도 개새끼냐? 김정일도 개새끼냐? 그거 한번 말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 횃불당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당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친박들은 왜 거기에 앉아있냐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친박이라는 자들. 그 자들은 왜 거기에 아직도 앉아있나요? 거기다가 그 우파 유튜브 방송들이 있죠. 뭐 정규제니, 뭐 신의 한순이, 등등등 있죠. 그 사람들은 김병준이 친노, 노무현 정당으로 선언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나요? 아직도 김병준이가 있는 횃불당을
보수 우파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하나요? 그리고 비상대책 국민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보수 원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김병준이 있는 횃불당을 보수 우파당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지금 현재 자유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왜 저들은 인정하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하는 겁니까? 아직도 횃불당에 미련이 남아있나요? 뭐 김진태 의원이나 뭐 등등 이 사람들은 김병준이 친노무현 정당이라고 선언한 어저께 이후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김진태는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횃불당은 어제 김병준이가 친노무현 선언을 하는 순간 횃불당은 보수 우파 아니고 좌파입니다. 확실하게 좌파 선언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좌파 선언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아직도 저기서 무슨 희망을 보나요? 다른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없나요? 왜 거기서 아직도 미적대고 앉아있죠? 예, 박정희 대통령님 사진 내리라고 했죠. 그때도 그거 반박했나요? 뭐 어저께인가 김성태가 그 얘기 한마디 하더군요. 노무현 때도 노무현 탄핵할 때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 만든 적 있다 가지고 립 서비스 한번 하던데요. 그거 가지고 김성태를 빨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횃불당 전체가 친노무현 정당으로 바꿔놓고서 뭐 노무현 탄핵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때도 만들었다 어쩌다 이미 지나간 버스 흔들기고 립 서비스입니다. 예, 신현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경란님도 반갑고요. 문선홍님도 반갑고요. 예, 나연아님 그렇죠. 노선이 같으니까 민기적 되는 거죠. 예, 올리브님 그래요. 조만간 노무현 사진을 횃불당 거기에다가 걸 것 같습니다. 아, 김영민님, 김경혜가 김진태 띄우고 조 대표님 까고 있다고요. 김경혜 그 여자는 좀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자꾸 말이 많아요. 예, 김경혜는 많이 몰라요. 말할 때 들어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전달력 있게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저는 원래부터 횃불당에 희망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죠.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신현순이 신현순이 푼수예요? 그것도 푼수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 예, 그랬어요. 예, 유성주님 맞습니다. 짜증나는 여자입니다. 아주 짜증나는 여자예요. 뭐 김경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예, 어떤 분이 그 요약을 했더라고요. 어, 뭐라고요? 노회찬 자살 의혹에 대한 원내 투쟁이 없었고, 그러면 김진태는 노회찬 자살 의혹에 대한 원내 투쟁을 했나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구속 재판 투쟁을 하지 않았고, 그럼 김진태는 불구속 재판 투쟁을 했나요? 예, 김경애 씨. 김진태는 했나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투쟁을 토요일마다 서울역에 모여서 태극기 집회하면서 외쳤잖아요. 예? 김진태는 작년 3월 10일 이후로 했나요? 안 했잖아. 근데 김경애 씨, 왜 당신은 왜 대한애국당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래? 에? 횃불당한테 얘기해봐, 횃불당. 왜 당신은 무슨 사건만 있으면, 뭐 정미용 사무총장, 어? 또 장례식에 관해서도 뭐라고 또 했더구만. 노회찬, 화장하고, 뭐 정미용, 전 사무총장 화장하고, 순서가 뭐 바꿀 수 있니 없니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다는데, 아니 그거 접수를 하다 보면은 앞에 대고 뒤에 대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막 바꾸나. 바꾸고 싶으면은 그 화장할 때 그 관짝을 갖다 뒤로 밀어놓고 뒤에 있던 거 앞으로 당겨서 집어넣고 그러나? 뭐 노회찬이가 거기 와서 화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 하는 바에 노회찬이 그 타살 얘기 좀 많이 하고 문재인이 좀 비판하고 그런 거나 많이 하란 말이야. 이 김경애라는 여자는 뭐 말만 하면은 태극기 우리 애국 시민하고 대한애국당을 못 잡아먹어서 생난리야. 도대체 왜 대한애국당만 갖고 그러는데? 어? 그리고 마치 뭐 정미용 전 사무총장이 김경애 씨하고만 아주 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도 누가 알아? 당신 혼자 생각에 정미용 전 사무총장이랑 가까운 건지, 정미용 사무총장은 그런 생각 아니었는지 누가 알아? 그 김경애 씨는 말이에요. 좀 문재인 비판하는 쪽으로 좀 하세요. 횃불당 욕은 안 해. 횃불당 욕 좀 하란 말이야. 좀 그럴듯하게. 만도린 들고 연주하는 거 완전 짜증나. 예. 자, 이자들이 봉하마을을 가면서 저렇게 아주 경건하게 노무현의 묘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김병준이 그 방명록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저거 문재인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저거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함께 어떻게 잘 사나. 아니 그 김병주 씨, 당신 재산부터 다 사회에다 헌납해봐 좀. 저 오른쪽에 김용태, 왼쪽에 홍철호, 그리고 거기 간 횃불당 사람들, 거기 김무성, 그 재산 다 사회 환원하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한번 몸소 실천해봐. 그리고 문재인 보고 그 양산 저택 그거 다 팔아가지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돈 좀 다 기부해보라고 해봐. 문재인은 돈이 그렇게 많고 장하성도 돈이 70억 원인가 하고 박원순은 빚이 뭐 8억인가 빚이 있고, 너네들 자체가 벌써 함께 잘 살지 못하는 좌파구만. 니네 좌파들도 평등하게 안 살고 있잖아. 야, 니들 좌파들은 말이야, 박원순이 빚이 8억 원이래. 8억 원. 그거 빚 좀 갚아줘, 니네부터. 야, 장하성이 80억 원, 70억 원인가 그러고,
그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뭐 재산이 몇십억 원이라는데 그 니들 같은 좌파인 박원순이 빚이 8억이래. 니들 돈 좀 걷어가지고 박원순 재산 좀 빚 좀 갚아줘봐. 니들 좌파들부터도 벌써 불평등하게 살고 있잖아. 니들도 함께 잘 살고 있지 못하면서 왜 그딴 소리를 하냐? 응? 니네들 좌파들끼도 함께 잘 살지 못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니들은? 예, 문선홍님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요. 모두 다 배급 받아 먹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세상에 모두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역사상 그런 나라가 있었나요? 모두 잘 사는 나라가 함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내거는 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선동이고 거짓말입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모두 다 함께 잘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 한나라 횃불당도 다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죠. 집을 임대를 주고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이 작은 수입마저도 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집을 세를 주고서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월세 35만 원짜리가 얼마나 후집니까? 보통 다 월세 50만 원, 60만 원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월세 35만 원짜리면 얼마나 집이 형편없는 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월세 35만 원 이상을 받겠죠. 세를 줄 때. 이제 이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월급 이외에 뭔가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뭔가 자본의 이득을 보면은 그거 다 세금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뭔가 잉여 이익을 취하면 다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해서 세금을 뜯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 공제, 기본 공제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을 못 받죠. 그 김동연이 이 사람은 왜 자꾸 원치 않는 정책을 펼치나 몰라요. 저 얼굴 보세요. 김동연이 자기가 이러한 과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저 사람 얼굴이 굉장히 어둡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김동연 부총리는 때려치세요. 문재인의 그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게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잘 알면서 왜 문재인을 도와주고 있나요? 당장 때려치세요. 무슨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런 조세 정책을 펼치면서 왜 그 자리에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 집 한 채라도 그 월세를 받아서 노후에 노후 뭐 생활비로 월세를 지탱하던 분들도 이제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국민연금,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국민연금이 보면은 삼성전자 최대 주주입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주주고, 뭐 웬만한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로서 국민연금 말 안 들으면 삼성전자 돼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SK하이닉스도 돼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포스코, 네이버, 뭐 KB금융 다 뒤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을 목줄을 꽉 움켜쥐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 국민연금이 하겠다는 원칙과 뭐 주요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특징적인 게 이거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이런 것들 점검하겠다. 지배구조가 뭡니까, 여러분? 회장, 부회장 그런 거 간섭하겠다. 앞으로 회장이 잘못하면 회장 자를 수도 있겠죠. 이사회에 넘겨서. 대표이사 해임 권이나 하면은 이재용도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건드린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대기업 회장이 그 대기업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 자기 자녀에게 대기업을 상속시킨다면 국민연금에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국민연금 똥구멍을 빨아줘야만 되겠죠. 거기에 14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 14명의 위원들에게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국민연금의 똥구멍 냄새를 대기업들이 맡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를 했냐? 이사 선임, 이사 해임권을 가졌습니다. 이사 마음에 안 들면 국민연금이 시키는 대로 이사 마음에 안 들면 이사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말을 듣는 이사들끼리 모여서 이재용 부회장 너 나가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나가야 됩니다. 수탁자위원회 14인에게 기업의 운명이 맡겨졌습니다. 세계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제 종말을 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자본주의는 70년의 역사를 막으로 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뭐 국민연금에서는 좋은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독립성이 커졌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독립성이 있는 기구가 있나요?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죠. 국회에도 사법부도 이 대통령하고 권한이 다 분립이 돼 있습니다. 독립이 돼 있어요. 삼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죠. 대한민국의 독립성, 그거는 좌파들이 분리시킨 다음에 통제하기 위한 립서비스입니다. 독립성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기구도 독립적으로 활동 못합니다. 좌파들이 다 쥐고 한 사람의 명령에 움직이죠. 언론 보세요, 여러분들.
언론이 원래 언론의 독립성을 가져서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문재인이 하는 거에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토요일날 서울역 집회하는 거 보도 안 합니다. 대한항공 오너가 물컵 던졌다고 막 가택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그 좌빨놈들이 뭐 가면 쓰고서 한 몇십 명이 시위하면은 그거는 대대적으로 신문에 크게 보냅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몇십만 명이 모여서 토요일날 시위를 해도 그거 절대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가졌다고 하는 기구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빨갱이들의 종이 되어서 빨갱이들의 지시와 명령에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법부 판사들도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면서도 빨갱이들의 좌파들의 명령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검사들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느 분야가 독립성이 있습니까? 종교계? 천주교는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라 놓고서 천주교가 얼마나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종북 활동을 합니까? 독립성이 있나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자 그러면서 천주교를 종북 활동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하는 것을 전부 찬성만 하잖아요. 개신교, 대형 교회 목사들, 장로들, 이 사람들 독립성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적 위기에 닥쳤는데도 입 쳐닫고 있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독립적으로 있는 겁니까? 종교적 양심을 독립적으로 갖는 겁니까? 아니면은 좌파들의 권력에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국민연금에게 독립성을 준다? 그가 어떤 개가 믿겠습니까? 예? 어떤 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다 개소리죠. 대한민국의 독립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서민경제 저임금과 52시간으로 망했습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거. 중소기업 저임금과 52시간제로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죠. 대기업 국민연금이 다 모가지 다 쥐고 생겼죠. 이사 선임과 해임권을 국민연금이 갖기 때문에 그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 없고 이사회에서 대기업 회장 모가지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대기업도 완전히 다 갔습니다. 시뻘겋게. 안보, 기무사 해체됐고 국정원 해체됐고 군대, 육군이 무력화되었죠. 언론, 다 문재양 지지하는 좌파 언론이죠. 국회, 횃불당이 친노무현 선언을 어저께 함으로써 국회는 99% 좌파가 다 되었습니다. 국회에 우파 없습니다. 좌파 횃불당에 있는 김진태도 좌파입니다. 김진태가 좌파가 아니라면은 친노무현 선언을 한 횃불당을 뛰쳐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좌파 똥구멍에 붙어가지고 똥구멍 냄새에 맡는 거는 다 좌파입니다. 똥구멍 냄새 맡으면서 좌파 똥구멍 냄새 맡으면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치는 거고 개소리입니다. 사법부 다 좌파로 넘어갔죠. 교육계 이거는 예시당초 넘어갔죠. 종교계 태반이 좌파로 넘어갔죠. 천주교 뭐 교회 목사 장로들 중들
대한민국의 밑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파란색과 녹색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저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 희망의 칸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저렇게 시뻘겋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러한 상황을 많은 국민이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암담한 상황인데 저러한 상황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러한 상황을 알고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에 서울역으로 정말 100만 명만 모여준다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만 채워준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 드리온이